첫 번째는 이제 소재, 그 톤, 커스터마이징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방 가구의 트렌드가 부드러운 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웜톤, 그거를 아마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디트 박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구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주방 공간이 모르겠어 이상해 그냥 이유가 뭘까요? 주거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1970, 80년대 때 막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파트 생활한 지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 전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 그냥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한옥에서 나눠진 공간의 구획의 역할과 아파트가 나눠진 공간의 구획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옥에 살 때는 그냥 안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다 이러면 밥상 갖고 오면 다이닝 룸이 돼요. 그렇죠. 또 밥을 먹고 또 치우고 자자 그러고 이불 깔면 또 침실이 되거든요. 기가 막히다. 네, 지혜로 왔어요. 그래서 한 공간이 그 멀티펑션, 그 다기능의 공간의 역할을 하던 게 한옥의 구조였는데, 이게 서구적인 어떤 공간으로 바뀌면서 아파트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서구적인 공간은 침실 따로, 거실 따로, 주방 따로, 독립적인 기능을 따로따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결충되고 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방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막 섞여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끼리 얘기하는 LDK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셔야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다이닝, 키친, 리빙 이 세 가지 공간이 매우 중요한 게 포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주방 공간하고 거실 공간 사이에 이게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게 그 식탁이 놓여있는 맞아요. 자리거든요. 다이닝 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다이닝 룸이 좀 없어요. 이 주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주방 언제 누가 만든 거예요? 키친의 역사는 모두 여성 건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진짜요? 네, 그건 제가 맞습니다. 몰랐네요. 현대 주방은 시스템 키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스템. 네. 그래서 이 시스템 키친의 개념은 1926년에 오스트리아의 마가렛 슈테 리오스키라는 여자분이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만들었냐? 언스트 마이라는 건축가가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할 때 들어간 주방인데요. 그래서 이 주방을 프랑크푸르트 키친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여자였기 때문에 주방에서 노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동선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주방을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사이즈가 1.9 곱하기 3.4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맸어요. 평이 채 안 되는 공간인데 근데 이 동선 안에서 여성 한 명이 모든 주방의 조리 작업과 작업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 하나의 기준점이 대륙횡단 열차. 맞아요. 또 재밌는 주방을 얘기하자면 그 아이노 알토라는 또 여자분이 계세요. 알바 알토의 부인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창기 설계 도면을 보면 1009 2750의 상부장 하부장의 치수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치수 그대로가 그분이 만든 표준화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또 샬롯 베리앙 아시죠? 르꼬르비제랑 같이 가구를 만들었던 샬롯 베리앙도 그 유니타 아비타시옹에 들어가는 주방을 샬롯 베리앙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대면형 주방을 만든 거예요. 이 대면형 주방을 빌트인으로 만든 이게 빌트인 가구의 핵을 그으신 분이 또 샬롯 베리앙. 각 나라마다 주방 가구에 대한 좀 차이가 있나요? 주방 가구의 역사는 사실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맞고요. 실용주의적이고 실용주의. 합리적이고 공간의 효율을 매우 따지는 이런 것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가구는 독일이에요, 아니에요? 독일에서 났다고 볼 수 있죠. 났다고 봤다? 예, 독일에서 그러면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주방 가구뿐이 아니라 생활 가구의 가장 네네. 대명사 이태리. 이탈리아는 주방 산업이 가장 발달된 동네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베니스 북부 쪽에 주방 가구 공장들이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시스템 가구의 어떤 그런 원리를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이탈리아 가구는 훨씬 더 또 화려하고 차. 그리고 이제 맞아요, 중공업들이 맞아요,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색깔을 쓰는 색채나 소재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화려하게 또 주방 가구에다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는 것들이 또 이탈리아 또 주방 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주방 가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있는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에서 이제 주방 가구들이 나오는데 또 요것들이 모여서 결국엔 미국으로 또 가거든요, 마지막에는. 또 미국의 주택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약간 미국 스타일의 주방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는데 미국 주방 시스템 가구들을 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약간 로우해. 원래 그 원목과 그런 것들을 이용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스타일의 주방은 없냐? 그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것을 좀 잘 흡수하지는 못했어요,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아주 단편적인 예로 수입 자동차 생각해보면 우리 제일 많이 보는 차가 어디죠? 벤츠, BMW. BMW, 뭐 이런 거잖아요. 아우디. 유럽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스타일을 오롯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쉽지 않았던 뭐 그런 일본에서 걸로 쿠션 한번 쳐서 봤어요. 맞습니다. 일본에 또 영향도 있고. 디렉터님 같은 경우 혹시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주방 혹시 세트 소개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야 이런 주방 제품이 국내 주방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냥 갖고 싶어. 살고 싶고 여기. 마지막으로 에디트였습니다.